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리 담아 11월 26일 토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금 6개월이 됐는데, 자, 먼저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 윤석열이 된 원동력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그런 그 정의와 공정, 또 이 어떤 가치, 정의의 가치,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강골 검사 스타일. 자, 여러 갈래 분석이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은 기성 정치인들에게서 보지 못했던 강인함, 스트롱 이미지, 이것이었죠. 정치인들처럼 자고우면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그런 이미지, 스트롱 리더십, 스트롱맨, 그런 이미지였는데, 지금 사실 실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6개월 동안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경선 때부터 홍준표, 유승민과 맞붙은 대선 후보 경선,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그 결혼 본선에서까지 어떤 강인한 면, 그런 것을 높이 샀었습니다. 가령 뭐 경선 때 보면은 상대인 홍준표 후보도 정치권에서는 아주 강인한 인상을 보였죠. 스트롱맨, 뭐 진주 의료원 같은 곳, 그런 거 폐쇄하는 이런 돌파력을 보여서 거기에서 많은 점수를 얻었는데, 이 정치권의 스트롱맨과는 또 다른 이미지의 불도저형 검사, 윤석열 검사가 정의 실현, 어떤 정의의 실현이라는 이런 기존 정치권이 갖고 있는 그런 강인함보다 더 강한 이미지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큰 범위에서, 정치권보다 큰 범위에서 강인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의혹, 이런 것을 놓고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있었죠. 권력형 비리 수사를 지휘를 했습니다. 그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은,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강인한 이미지를 선보였고, 강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에서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홍준표 후보를 꺾을 수 있었죠. 그 두 사람에 비해서 유승민 후보는 좀 더 나약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홍준표 윤석열 이 대결이 벌어졌었죠. 검사 시절부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대표적인 강골 검사로 유명했습니다. 그때 이 상명하복 조직 문화가 강한 검찰 안에서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때 한상대 검찰총장이 이 검찰총장 파동이 있었을 때 검란을 주도를 해서 한상대 검찰총장의 퇴진을 물밑에서 주도하는 그런 추진력을 선보였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가 바로 그겁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당시 한교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 수뇌부와 서로 맞서서 국정원 직원 친병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었었죠. 그리고 지방의 한직으로 자천이 됐습니다. 이천호인가요? 그걸로 자천이 됐죠. 자천이 됐는데, 그때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와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면서 일약 대중성이 확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위선의 검찰 조직, 위선의 압력도 폭로를 하는 그런 기질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결국 이 정치권으로 들어섰고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는데, 대선 후보 경선 때도 강한 이미지를 보였는데 주력을 했었죠. 가령 뭐 TV 토론에서, 이 경선 TV 토론에서 나는 맞을수록 단단해지는 강철이다,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 윤석열은 기관 단총으로 맞아도 안 죽는다, 이런 강골 이미지를 확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하면은 그동안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단죄를 하고 보다 강력한 법치를 내세울 것이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외교 또 안보 전략을 펼 것이다, 그런 기대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 된 뒤에 6개월 동안 우리나라 특유의 정치 환경에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강골 기지를 발휘할 그 여지가 없었던 거죠.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안을 막 밀어붙이고 검수완박 법안도 만들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곳곳에 알박기 인사를 해놓고 이래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좀 그 혼선을 가져온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강조를 했던, 그래서 지지층의 환호를 받았던 이른바 신적폐 청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쌓아놓은 신적폐, 그리고 대선 때부터 계속 쟁점이 됐던 대장동과 관련된 이재명의 처리, 수사, 이런 것도 일선 수사 그 지휘부를 바꾸면서, 검찰 지휘부를 바꾸면서 포지셔닝만 해놨지 실제로는 제대로 핵심을 파고들지 못하는 수사, 이런 데 대해서도 상당히 지지층들이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진보 진영이 설치한 여러 가지 악성 프레임들, 뭐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하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많다, 이런 악성 프레임도 제대로 깨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 긍정평가 지지율 조사가 뭐 30%대에 계속 머물고 있는, 또 20%대 후반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을 맞았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고 강인한 이미지로 대통령이 됐는데 그 정치 환경, 정치를 처음 하니까, 그리고 또 여소야대라는 이 구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여러 가지 설치해 놓은 장애물들,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좀 갈팡질팡한 측면이 있는데, 취임 6개월 시점이 지나면서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스트롱맨, 대통령의 스트롱맨 기질이 다시 발휘가 되는 이 상황이 지금 곳곳에서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여의도 정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6개월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사실상의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2기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1기가 벌써 6개월 만에 마치고 2기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자, 그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짜뉴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죠. 특히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의 가짜뉴스는 양상이 좀 특이합니다. 좌편향된 언론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면은 그것을 민주당 의원이 이 국회에서 공식 그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발언을 하는 그런 가짜뉴스들이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청담동 술자리 사건, 이것은 지금 가짜로 완전히 판명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젤리스트가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이미 자백을 했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 놓고 그 김의겸 대변인이 국회에서 생중계를 해버리는, 그리고 그것을 또 더 탐사라는 곳에서 확대 재생산하는 이런 그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에 대해서 단호히 지금 대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김의겸에 대해서는 뭐 고소고발 사건이 다 돼 있고, 더 탐사에 대한 수사도 들어가고,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MBC입니다. 가짜뉴스의 생산지 MBC.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뉴욕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자의적으로 자막을 달아서 미국 국무부에 또 미국 백악관에 뭐 반응을 살피고 뭐 이런 일을 했던 MBC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했죠. 일단 대통령 전용기에 동남아 가는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를 배제를 했습니다. 그 배제를 했고, 동남아 순방에 돌아와서 도어 스태핑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한미 동맹을 이간질하는 것이다. 악의적인 보도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죠. 그러니 MBC 기자가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등 뒤에 대고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도어 스태핑을 중단을 해버렸죠. 자, 그래서 상당히 이 강경한 입장, 가짜뉴스에 대한 강경 입장 방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드러냈고, 또 하나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 김건희 여사가 그 프놈펜 현지 불우한 어린이집을 방문한 것을 놓고 무슨 뭐 빈곤 포르노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조명을 설치해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린 장경태 최고위원, 장경태에 대해서는,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직접 고발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이 6개월 동안, 임기 6개월 동안, 사법 조치를 취한 첫 번째 대상이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그래서, 상당히 강경한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보수층에서 많이 아쉬워했던 이 신적폐 청산. 이것도 상당히 탄력을 붙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월북몰이, 여기에 대해서 서훈 국정원장을 이미 소환 조사를 했고,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곧 소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막을 여러 개 쳤는데, 그 방탄복을 여러 개 껴입었는데 하나씩 벗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척건인 김용, 정진상이 이미 구속이 됐고, 이재명도 곧 검찰이 소환하는, 자, 그런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야당을 향한 스트롱 대통령의 이미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권 안에서도, 특히 여당, 제대로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여당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때는 물론이고, 내부 총질만 하는 이준석 전 대표 이미 퇴출을 시켰죠. 그것도 윤심이 작용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들어서는 여당을 향해서도 큰 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보도가 나왔었죠. 저도 소개를 들었는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 요구를 막 민주당이 하는데, 거기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여당 지도부, 그리고 웃기고 있네, 이 필담을 나눴던, 국정감사장에서 필담을 나눴던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 김은혜 홍보수석, 그리고 강성규 시민사회수석을 주호영 운영위원장이 본론에서 사과를 시키는 것까지는 그런데 퇴장을 시켜버렸다. 대통령의 핵심 측근 두 사람을. 물론 그 사이에 사정은 있습니다. 그때는 알려지지 않았죠. 뭐냐면은 김은혜 수석이 먼저 퇴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보도가 되기로는 그냥 강제 퇴장이 된 것처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 그래서 친윤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왜 그렇게 여당 지도부가 매가리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 장제원을 비롯해서 친윤 의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공격을 하는, 비판을 하는,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이 당에 대해서 장악력을 높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실력 발휘, 일종의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과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취임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어설픈 여의도 정치인 흉내를 막 내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강골 검사 이미지, 검찰처럼 국가를 운영한다는 게 아니고 자고우면하지 않는 그런 윤석열식 통치를 시작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특히 대장동 수사를 몰아치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 가지 민주당의 강한 반발, 장애 집회까지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뚝심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야 관계에서도 지금 선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힘으로 지금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당이. 그런 인식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히 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구를 하는데 그거 거의 일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그런 이야기도 했죠. 이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도 이재명과 만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그 이재명에 대해서는 인간 자체가 싫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유인태가 이야기를 했죠.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다 아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확정적 범죄자, 이렇게 딱 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스탠스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민주당에 꿀리지 않는, 거대 야당 민주당에 꿀리지 않는, 자, 그런 이미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집회에 주말마다 열리는, 오늘도 열리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열리는 촛불 행동인가 그 집회,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대선 불복이라는 그런 인식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다. 자,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태원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로하고 있다. 자, 그런 말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국내 정치 환경에서 강하게 대처하는 이것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스트롱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대내외 정책에서도 강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심고 있죠. 지금 외교 무대에서 미국과 동맹 관계를 회복을 하고 북한에 강력히 대응을 하고 또 중국과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또 한미일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이런 모습이 강한 대통령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국내 정책에서도 가령 화물연대, 총파업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을 하는 복귀하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 경고를 내리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통령이 되고 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 정가에서는 안 그래도 뭐 학습 효과가 상당히 빠른 윤석열 대통령이 6개월 동안의 시행착오 기간을 거쳐서 2기 국정 운영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마 상당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성과물로 나타나야 되겠죠. 뭐 어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리나 또는 뭐 남북 관계의 확실한 선긋기, 한미 동맹 강화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이재명 그리고 지난 정권에 대한 각종 수사 같은 것, 그리고 잘못된 제도들을 바로 살리는 것, 그리고 기울어진 언론 환경 이런 것도 평평히 패는 것.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성과로 나타나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단숨에 회복할 수 있다. 그런 전망이 여의도 정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